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구치소 갈 때도 한동훈 때문에 물어보고 갈라는가? 민주당 지금 돈봉투 문제라 체포 동의안 부결, 이걸 지금 한동훈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구치소 갈 때도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면서 갈라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조영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원내대표단과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외의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일이 짚어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국가보조금 이 부분에는 횡령하는 것, 시민단체들이 이건 이권 카르텔 형성하는 거, 이거 나쁜 짓이다. 태양광 비리도 복마전 같은 거, 이거 진짜 나쁜 짓이다. 이 비리가 모두 드러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이미 1800건 이상의 감사원에서 감사로 적발이 됐고, 이 부분의 예산만 절감을 해도 엄청난 국가 이익으로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이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 보조금은, 시민단체에 주는 이 국가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시작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시민단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점검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민단체만 지원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 누구나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이재원이나 그렇게 큰 규모로 늘어났던 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그거 나가면은 2배, 3배로 지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 보조금을 2배, 3배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태양광과 같은 이런 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지원 예산에서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지금 산자부가 하고 있는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를 설립해 놓고 그 지원을 해주고 퇴직을 해놓고 하고는 그 태양광 회사에 대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회사야. 이런 식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 결과.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관석 돈봉투 게이트에 윤관석 이성만이 체포 동의안 부결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물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탓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가 민주당은 한동훈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려고 했느냐고 참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대꾸를 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돈봉투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쪽에서 돈봉투 뿌린 것이 이게 최대치로 따지면 한 30여 명 전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 경쟁 후보였던 다른 후보들도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부정비리야. 당내 경선에서는 의뢰이 있어도 되는 그런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돈봉투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모두 지금 내일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주 밝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봉투 정도는 한 번쯤은 받았으니까 그 봉투가 그 봉투랬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 설명할 적에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에 20여 명이 돈 받은 의원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이 돈 준 의원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은 것이죠. 한동훈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는 전혀
체포 동의안 부결이 수사 영향에는 전혀 끼칠 영향이 없다. 지금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이 말 중에는 20여 명의 그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20여 명 정도는 이미 아마 실명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앞으로 20여 명이 이 줄줄이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넘기면은 20번을 해야 되고 무대기 한다 그래도 몇 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의 돈 봉투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이거 수사 구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거 표결하는 국회가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국회가 전 세계에 유사일에 없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노릇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 정심을 먹으면서 농담 같으면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한마디 했다랍니다.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러니까네 법무부 장관도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도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했다. 체포 동의안에 돈 봉투 받은 사람이 드러난 사람이 많다는 그런 것을 물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받은 사람이 20여 명이 있다면은 이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검찰은 부결 이거 됐어도 아무렇게도 흔들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탄을 아무리 친다 그래도 이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20번 정도 이어질 것인데 이거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때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또 제한 이유를 묶어여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국민들도 만날 들으면 식상할 것 같아요. 이게 당이야 뭐야 그 범죄 집단이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 돈봉투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민주당은 누구겠는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이번에는 뭐 한동훈 장관 탓을 했지만은 민주당이 진짜 바보입니까? 덩신이에요. 왜 누가 이렇게 깔짝깔짝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욱하면 되나 국회의원이. 그 말도 안 되지. 변명도 그거는 초라한 병문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혁신 한다 그러면서 지금 혁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이때는 정말로 존재감이 좀 있어야 되지요.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저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 가지고 저렇게 할 적에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때 나서지 못하는지 나는 그것도 힘들어요. 국민의힘에도 속이 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야. 그게 지금 불체포 특권 때문에 민주당을 지금 코너로 몰아 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115명 중에 58명이 동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가 캥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도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연판장에 도장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다 얘기를 해야지. 자 봐라 우리는 불체포 특권 의지 안 한다. 우리는 봐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정말 이게 국민의힘 115명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래놓고도 내내 국회의원 또 말이야 공천 받는 거는 지가 꼭 받아야 된다고 난리지길 거 아니야. 발광 뻗고 말이지. 해도 되겠어 이게?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이래가지고 100명 넘는 115명이 다 하면 좋지. 다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은 국민들도 국민의힘을 봐라.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내려놨잖아. 어차피 내려놔야 될 거야. 내년도에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는 국회의원 찍어주지 말자는 그런 운동도 일어날 걸로 봐요. 그래서 정치라 그런 것이 타이밍인데 국민의힘은 진짜 머리수가 작아서도 민주당인데 별로 행세도 못하고 찌질하고 이런 것들도 머리가 적으면은 이런 선명한 혁신적인 그런 안이라도 하나 바로 이래 좀 선발적으로
타이밍에 맞게 딱 차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 정말 이 국민의힘은 정말로 100% 바꿨으면 좋겠어. 이거 왜 이런데 왜 115명이나 있으면서 58명밖에 안 해. 나머지는 전부 다 꿀꿀이 한 게 구치소, 교도소 깜빵감들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뭘 지금 거들어주는 게 있어. 지금 민주당에 쪽수 모질해가지고 그렇게 관세 받았으면은 이럴 때 한번 옳게 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년도에 캐치프레이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의힘의 그런 캐치프레이드가 나와야 되지. 안 할 거야? 국민의힘은 이래서 지지해주면 안 되는 정당이 된다는 게 그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해줘야지 뒤에서. 아이 국민의힘 쪼잔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런 거를 내려놓고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 특권 때문에 지금 곤욕스럽잖아. 곤욕스러울 때 또 확 밀어제껴 뿌려야 되지. 이걸 못하는 국민의힘 정말로 내내 지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왜 국민들이 이 고민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진짜 국민의힘 쪼잔해. 응? 진짜 쫄쫄해. 째째해. 다음은 성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성관이가 아직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녀 특혜 채용했는 이 부분이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는 그래도 감사원 감사 못 뵙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이 선관위원장이 지금 각 지방 법원에 판사들이 지금 이걸 맡고 있잖아요. 법원에 법원장 내지 판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비상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선거 때만 선거 날 며칠만 지금 뭐 거기 회의 중요한 회의 할 때만 하고 중요한 회의 할 때는 또 사무국장이 다 해치워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현직 원내대표들하고 얘기한 데서 조영 의원인데 그 자문을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관위원장 상임 비상임 하는데 현직 판사들이 모두 지금 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 판사들이 상근으로 하는 거는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 불법 채용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 이게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좋은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그 선거관리위원들 모두 사퇴시켜야 되고 새로운 선관위원으로 해야 되고 선관위 직원들도 교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 편향적이어서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에 관한 문제도 김명수 대법관 지금 이 사람 재판 끌기 해도 너무 했잖아요. 2020년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했는 거기서 의심이 있다고 재검표 해달라고는 이 10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올려져 있는 지금 그 재판을 아직도 안 하고 이 재판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김명수 아닙니까? 이런 김명수 그냥 둬야 됩니까? 김명수는 절대로 그냥 퇴임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점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잘 생각해서 김명수 퇴임을 명예로운 퇴임을 시킬 건가 김명수의 책임을 물을 건가 이 점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애먹은 점도 너무나 많잖아요. 자신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으로 책임지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봐서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도 잘 건지다 보면은 부정선거의 실마리도 거기서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를 얼뜻이 잘 시키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부정선거의 실마리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에 관해서 지금 또 한마디를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중국 대사가 이재명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지금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중국 대사가 대사의 기본 업무인 양국가 양쪽 나라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적에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이 대사의 역할인데, 멀쩡한 그 관계를 지금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놔는 사람이 지금 이 싱하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싱라이밍 이 대사는 출국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국시켜 가지고 아니 보내려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어차피 이 사람하고는 지금 아마 뭔가 틀어진 게 많기 때문에 대사 역할을 이 사람은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대선의 집을 찾아갔고, 중국 대사가 이렇게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엇비스름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태도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그 태도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재명 쪽에서도 이재명 최고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있어요. 정성호 이 사람이 의정부 국회의원이지.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그런 말을 하는 중국 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는 것은 정말로 조금 나쁘다는 쪽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일본 원전수 가지고 지금 이것을 덮어보려고 하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큰 사건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이런 수모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봐도 이재명은 잘못했다. 이제 이래서 지금 중국 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들이 자꾸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사가 사표 내고 집에 가쁘면은 괜찮은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시킨다, 안 받는다, 이런 쪽으로까지 간다 그러면은 서로 양국이 또 서로 어렵게 되는데, 그 어렵게 되는 정황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대사가 사표 내고 집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이 중국 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대사의 불만을 얘기했는데, 시행 타이밍 이 대사는 그냥 사표 내고 집에 가는 것이 양국의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덜 껄끄러진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추방을 해도 그 모양새가 좋지 않고, 추방을 해도 중국 정부도 추방당하는 게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사가 사표를 내고 가는 것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책임지는 거다. 대사가 이런 일을 했으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은 사퇴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말 한마디 하려면은 사과 말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할 만큼 했네 하고 중국 정부도 그래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래가지고 양국 정부를 자꾸 교란시키는 거는 양국에도 서로가 좋은 일이 없다. 그래서 싱하이밍이 사과하고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중국 대사 추방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중국 대사는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 정도를 중국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사표 내고 있다 보면 며칠 안 있다 보면 또 부를 날 오겠지. 중국 대사 사표 내시기 바랍니다. 언론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교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교론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